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삼성 네.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에 뭐 이렇게 발언 말씀 이런 걸 만들어 주잖아요. 비서관이. 네. 그거를 쫙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나와서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를 해줬어요. 왜냐하면 저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받을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 논란이 있었고 정황상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그때 특검에서 발내 논리로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저 얘기거든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비서진들이 주는 그 메모, 말씀, 자료를 한 번에 보고 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들어가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나와서 안종범 수석한테 다 얘기했다. 그게 이제 증언이거든요. 그래서 정호성 씨도 그렇게 증언하고 안종범 씨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종범 씨가 쓴 그 기록이 결국은 대통령이 실제 했던 말과 동일한 내용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재판부는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나 재판부 쪽에서는 안종범 씨가 거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쓴 걸 어떻게 실제적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인데 그걸 주장하면서 이제 특검 측에서 복사하기 수준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. 네, 그런데 결국 이 안종범 수첩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직접 증거가 안 되는 걸까요?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네. 아무것도 아니다. 결론은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써 있다는 거고 단점은 뭐냐고 문장이 풀텍스트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기 안종범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대통령이 말한 걸 그대로 적는다. 그런데 대통령이 그대로 적는다는 거예요. 근데 대통령이 합병해라. 삼성 국민연금 움직여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. 수첩 보면 합병 이런 얘기는 안 써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가 하나 써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수첩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부탁을 받아 금융지주회사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라는 문장에 들어가서 빼놓고도 못하죠. 근데 이제 금융지주회사란 말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재판부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그 금융지주회사라는 게 경제계 현안이니까 현안을 체크해보라는 뜻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냥 금융지주회사 한번 챙겨보세요. 이렇게 말한 건지 알 수가 없다. 그러니 이 수첩은 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를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다. 요 의미만 있을 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니다. 이렇게 본 거죠. 그럼 법정에서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는 얼마나 어떻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? 하늘과 땅에서 지하로 한 30층까지 내려가죠. 30층까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. 그래요? 왜냐면 이게 직접 증거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안종범 전 수첩의 수첩에 의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부탁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결문의 워딩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거든요. 직접 증거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정황 증거라는 얘기는 이런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못 쓴다는 거거든요. 그럼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. 물론 뭐 정황 증거가 여러 개 합치면 뭐 증명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안종범 전 수첩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실제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절대 그렇게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.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어트하고 그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, 증권사 할 것 없이 관심사였잖아요.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잘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. 그렇다고 뭐 이 회사를 도와줘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. 자, 심종호 차장 저 자리에 있었었죠. 신년 기자 간담회 때. 그때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모르는 눈치였습니까? 알면서 조금 얘기를 안 하는 눈치였습니까? 제가 속내까지 거짓말 테스트를 할 수도 바로 없고. 앞에 있었으니까. 네.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했던 게 7월이었거든요. 2015년인가요? 7월이었는데 합병이 일어난 시점이 이미 5월이었습니다. 그때 이미 승계 문제는 끝난 상태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도와줄 테니까 최순실 말도 도와주고 뭐 해줘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그 청와대,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 계속된 주장이었고요. 아마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에도
아마 7월 시점에 적혀 있는 게 뭐 독대 얘기는 있었지만은 승계 같은 게 없었다는 게 당연히 이미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앞뒤 관계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속내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뭔가 나는 승계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다.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. 예.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실제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절대 그렇게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.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어트하고 그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, 증권사 할 것 없이 관심사였잖아요.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잘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,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. 그렇다고 뭐 이 회사를 도와줘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. 자, 네. 심종호 차장 저 자리에 있었었죠. 신년 기자 간담회 때. 네. 그때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모르는 눈치였습니까? 알면서 조금 얘기를 안 주장을 하고 있고 네. 이제 문제는 재판부는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나 재판부 쪽에서는 안종범수에 거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쓴 걸 어떻게 실질적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인데 네. 그걸 주장하면서 이제 특검 측에서 복사기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. 네, 그런데 결국 이 안종범 수첩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직접 증거가 안 되는 걸까요?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네. 아무것도 아니다. 결론은 이제 일단 그렇게가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써 있다는 거고, 예. 네. 단점은 뭐냐고 문장이 풀텍스트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기 안종범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대통령 말한 걸 그대로 적는다. 예. 그런데 대통령이 그대로 적는다는 거예요. 근데 대통령이 합병해라. 삼성 국민연금 움직여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. 아. 수첩 보면 합병 이런 얘기는 안 써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가 하나 써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수첩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부탁을 받아 금융지주회사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라는 문장에 들어가서 빼도 그도 못하죠. 예. 근데 이제 금융지주회사란 말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재판부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그 금융지주회사라는 게 경제계 현안이니까 현안을 체크해보라는 뜻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냥 금융지주회사 한번 챙겨보세요. 이렇게 말한 건지 예. 알 네. 수가 없다. 아. 그러니 이 수첩은 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를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다. 요 의미만 있을 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.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삼성 네.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에 뭐 이렇게 발언 말씀 이런 걸 만들어 주잖아요 비서관이. 네. 그거를 쫙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나와서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를 해줬어요. 왜냐하면 저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받을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 논란이 있었고 정황상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그때 예. 특검에서 발내 논리로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저 얘기거든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비서진들이 주는 그 메모, 말씀, 자료를 한 번에 보고 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들어가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나와서 네. 안종범 수석한테 다 얘기했다. 그게 이제 증언이거든요. 그래서 정호성 씨도 그렇게 증언하고 안종범 씨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종범 씨가 쓴 그 기록이 결국은 대통령이 실제 했던 말과 동일한 내용이다. 이렇게 주장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니다. 이렇게 본 거죠. 그럼 법정에서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는 얼마나 어떻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? 나중에? 하늘과 땅에서 지하로 한 30층까지 내려가죠. 네. 30층까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. 아, 그래요? 왜냐면 이게 직접 증거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안종범 전 수첩의 수첩에 의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부탁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결문의 워딩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거든요. 아. 직접 증거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정황 증거라는 얘기는 이런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못 쓴다는 거거든요. 그럼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. 물론 뭐 정황 증거가 여러 개 합치면 뭐 증명이 된다고 볼 수도 네.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. 네. 실제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음. 안종범 전 수첩